네, 이어서 리플 소식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좀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세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상황만 하더라도 0.41달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0.4달러를 지켜줄까, 지켜줄지 여부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0.4달러는 조금 중요한 주간 차트 기준으로는 이 상단 저항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0.4달러를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XRP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0.4달러 위에서 뭘 하든 0.4달러 위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으로는 0.44달러를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0.51달러 뭐 요 정도 지지 저항 라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댓글 보니까 XRP 너무 안 움직인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사실 XRP도 1월에 22%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대체 어느 정도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XRP도 1월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라인 위로 0.4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줬고 다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점에서 물려 계시거나 평단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XRP 탓을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다. 이 정도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 이상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뭐 자코인 펌핑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XRP는 대응하기 엄청 어렵다, 엄청 어려운 종목이다, 심지어 소송 리스크까지 있다. 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조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오전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한 번 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월 폭등 가능성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잊을만 하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크 디펜더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전폭적으로 그런데 이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나름의 설득력이 또 있죠. 그래서 3월 31일을 지금 빅뱅 포인트라고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빅뱅 포인트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시점 월간 차트 기준으로 이 3월 월봉 마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날이 빅뱅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3월 3 제가 지금 이 차트가 아닌데 지금 잘못 갖고 왔네요. 이 차트가 아니고 월간 차트로 봐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들 아마 보셨을 거니까 이 2018년 장기 지지 라인이랑 2018년부터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이 하단 지지 라인이랑 2021년 전고점 그때부터 장기 상단 저항 라인이 교차를 하는 게 3월 31일 이 3월 정도의 월봉 마감 상황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삼각 패턴의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그때 그 순간은 빅뱅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빅뱅 포인트가 마련이 되면 그러니까 상단 위로 저항선 위로 뚫고 올라가면 3.5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다크 디펜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3월에 여차하면 3월에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약식 재판 사건에서 약식 재판 결과를 내놓는 시점을 봤더니 약식 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 석 달 뒤에 내놓다더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석 달이기 때문에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가 됐으니까 3월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 말 그대로 기대감. 3월에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 조금 이걸 오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빠르면 3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조금 넓혀서 봤었죠. 그래서 지금 소송 시점은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 전망 이런 거지 법원이 언제 소송 결과를 내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3월에 이렇게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지금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는 상황에서 우와 이렇게 이슈적으로 가장 큰 리플에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 소송 이슈까지 다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상황만 놓고 봐도 아싸라비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ISO 2002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이 3월에 이제 올라타게 되고 영란은행도 지금 4월 도입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 4월부터 이제 스위프트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수십 번 짚어봤지만 리플은 ISO 2002의 정식 멤버로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 중에는 유일한 정식 멤버예요. 그래서 지금 뭐 스텔라 루멘 또 알고랜드 이런 ISO 2002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있지만 ISO 2002의 정식 멤버는 아니고 과연 이 수많은 뭐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있는데 이들 중에 ISO 2002의 필터를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리플이 있는 자리 여기에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누가 될까? 뭐 이런 이미지로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될지는 사실 전 관심 없고 리플이 여기에 있다. 다른 프로젝트들과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거 사실 진짜 이거 의미가 큰 거거든요. 실체가 분명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 중앙은행들과 같은 지금 포지셔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걸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월에 또 이제 ISO 2002가 본궤도에 또 오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3월에 자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분명하게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주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의도해서 넣은 건 아닌데 일단 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XRP가 원데이 차트나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0.33에서 0.36달러까지 뭐 잘 방어할 것 같아.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보기에는 2월 달에는 0.54달러 정도까지. 근데 이거는 충분히 현실성은 있는 얘기예요. 지금 0.44 이후에 0.51이거든요. 그래서 0.51까지 가게 되면 0.54달러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포인트가 3월에 1.13달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피보나치나 이런 거 따져보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1달러든 3달러든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이거 트윗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뭔 소리지 하고 찾아본 거거든요. 이 존 디튼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 약식 재판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저 깜짝 놀라가지고 판결을 안 내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공동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아예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기업이라는 거는 지금 SEC가 리플랩스와 XRP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 공동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위 테스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토레스 판사가 이것까지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약식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금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소리지 싶어갖고 찾아보니까 이 양반이 21일에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토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판결을 거부할 수가 있어.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다. 뭐 절차가 그러니까 약식 재판을 존 디튼 변호사가 말하는 약식 재판 판결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식 재판 회부를 의미하는 거고 정식 재판의 회부가 되면 결국에는 배심원 판결로 이제 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위헌적으로 하위 테스트를 확대해서 지금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지금 존 디튼 변호사의 주장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는 이런 SEC의 어떤 주장을 근거로 놓고 판결을 하는 걸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가는 걸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를 왜 지금 타이밍에 꺼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가는 거는 여론에 더 우세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심리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경우에 한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된다라면 리플이 더 유리하다라는 걸 의미할 거야. 왜냐하면
배심원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거지 SEC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 자금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투자 자금. 그래서 배심원들도 다 투자자라는 거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리플 소송 사건을 바라보면 이거는 SEC 주장이 말이 안 돼. 이거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 차라리 아싸리 리플 소송 그냥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야 그냥 배심원 편결 가 이런 얘기가 한 1년 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랑 이 존디튼 변호사의 멘트가 이제 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여론이 조금 더 리플 측이 우세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의도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토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판결을 거부한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존 디튼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같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이고 또 굉장히 열렬한 XRP 홀더기 때문에 이런 멘트도 주장도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